신환매가 되는 시장에서는요, 조금은 빠진 종목을 사도 된다는 겁니다. 신고가의 시작은 뭐냐면은 새로운 추세입니다. 많이 바뀐 게 주주 친화주의를 취하면서 주주들도 공고한 회사들의 주가가 더 강한 거죠. 네. 자, 인민은행에서 그 LPR 금리 낮추면서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즉각적인 그 어떤 반응들이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이 나오고 있고. 예,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다시 뭐 양해도 좀 땡겼다라고 하고 일정을 뭔가 경기 부양책이 좀 확실한 게 나오는 게 아닐까? 특단의 어떤 대책이 그리고 중국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기대가 생기면서 역시 또 낙수 효과를 우리가 받지 않을까? 저는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오늘 뉴스가 아닐 수도 있는데 증감이 간부 바꿨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 바꿨죠. 우리 그 뭐지? 그 최근에 명절 설 명절 바로 그런가요? 직전에. 그러니까는 그런 노력들 자체가 계속 지금 주식으로서 뭔가를 해볼 만하고, 왜냐면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창피하거든요. 하나의 그치. 중국이라 얘기하는데 외국에서 계속 이탈 나오고 주식은요 줄줄 세고 있는데 홍콩 보면서 지금 얼마나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단의 대책을 지금 마련 중일 거라고 저는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근데 주식이라는 생물 자체가 특단의 대책으로 움직이지 잘 않습니다. 경기에 따라 움직이죠. 그러니까는 그 시간에 대한 간격을 계속 메워야 되는 게 중국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해도 좀 잠깐 모양 보시면은요, 상해도 좀 많이 돌렸어요.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홍콩도 많이 돌렸고요. 물론 여기서 따지면 거래량이 붙어가지고 한번 또 올려쳐야지 6천선까지는 올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분위기는 여기서 전저점 트라이를 할 확률은 매우 적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양회하는 시기 전까지는 코리아 주식시장도 중국 때문에 눌리는 확률은 좀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지금 증시에 우리 영향을 줄 만한 외부, 그러니까 글로벌 변수, 이것으로는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렇죠. 그리고 FOMC 의사로 해서 이제 금리 인하 기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근데 이게 둘 다 이제 지금 다 끝났어요. 조용하게 지났죠. 근데 엔비디아는 좋았는데 금리 인하 기조는 다들 매파적인 발언으로 그게 이제 또 미국의 나스닥이 하락했던 이유 당일날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 악재로서 엔비디아가 모든 걸 다 끌고 나갔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악재도? 그런 악재는, 그러니까는 악재가 남아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디스인플레이 기조는 맞긴 하지만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제가 아마 29일일 것 같은데 월말에 PCE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PCE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시즌마다 항상 말씀드렸던 걸 우리 가족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이런 그 디스인플레이 기조 혹은 금리 변화 때문에 시장이 빠질 것 같을 때 미국 시장은 늘 실적으로 이겨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엔비디아가 그렇게 이기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엔비디아 이후에 그럴듯한 실적 발표가 지금 없습니다. 다음 주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바람은 플랫했으면 좋겠어요. 강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물론 오늘은 뜰 겁니다. 최근에 뜰 겁니다. 왜냐면 뭐 엔비디아 때문에 지금 계속 뜨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보다는 지금 시장이 안정화되는 기조가 나오면 제가 바람은 중국이 끌고 가서 미국은 그 제자리를 찾고 있는 거, 이런 모습을 좀 생각하는 거고, PC까지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국내로 좀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했죠. 동결한 건데 그 내용이 좀 재밌는데, 이번에 오랜만 6명의 금통위원 중에서 5명의 금통위원은 동결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한 분이 인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수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물가 압력이 완화될 수 있는 만큼 사전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이 소수 의견이 있다고 해요. 그 소수 의견을 미국으로 얘기하면 이게 인슈런스 컷입니다. 미리 경기 안 좋아질까봐 미리 내리죠. 예, 이런 의견이 국내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약간은, 최근에 우리가 주식이 장이 오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태까지 저희가 정부 정책을 봤을 때는 약간은 등한시했어요. 왜냐면은 정부 정책 남은 세론이었거든요, 다. 근데 이번에 금투세 이슈도 강력하게 안 한다고 어제 좀 최근에 나왔고, 그리고
저 PBR 정도 밸류 프로그램 자체도 어찌됐든 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지수를 유지하고 있으니까는 시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믿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정직하고요. 믿기 시작하면 또 한동안 배신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최근에 이슈가 있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저도 그 뉴스가 속보로 나올 때 네. 제일 먼저 뭘 확인했냐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뭐 다음번에는 금리 인하를 뭐 한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오히려 언급이 나왔다라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바로 본 게 네이버 카카오를 봤는데 아직은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맞아요. 역시 한국의 금리와 관련된 이런 이슈는 그래서 미국 봐야 이게 별로 되죠. 예. 안 통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앞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전반적인 기조, 이제 악재 이벤트, 불확실한 이벤트는 끝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증시 흐름이. 아까 최근에 저희가 이제 시장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고 분위기가 바뀌었으면은 뭔가 그런 이벤트가 나와서 셀온 돼가지고 내가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종목 찾기 시장으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찾기 시장에서 특징은 뭐냐면은요, 그 이벤트가 나왔을 때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다. 빠르게 움직이는데 뉴스를 보고 사더라도 그날은 정직하거든요. 네. 적어도 그래서 이 종목 찾기 시장으로 변화에 대한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은요, 다른 섹터로서 순환매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순환매가 되지 않는 시장과 되는 시장이 있는데 순환매가 되는 시장에서는요, 조금은 빠진 종목을 사도 된다는 겁니다. 매매의 포인트예요. 빠진 종목을 안 사는 이유는요, 장이 불안하니까 센 것만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가 되면은 계속 소외가 받으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서 일단은 차트 돌린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럴 때는요, 시장에서 확산이 일어나면서 종목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 찾게 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중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물려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는요, 조금 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확산되는 중이니까는. 예. 그리고 또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도 네. 그 추세의 끝까지는 한번 봐야 되지 않냐라는 맞습니다. 의견들도 예, 있어요. 이게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된 것만큼 장중에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10시, 11시쯤에 세론이 나와서 한번 밀렸어요. 밀리면은 밑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밑꼬리가 달리는지를 장중에 수시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장이 안 좋을 때는 계속 빠지거든요. 그런데 장중에 이게 올라오는 게 보이면은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거 밑꼬리가 또 사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어떤 걸 보려면 신고가를 찾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신고가를 잘 안 찾아요. 근데 신고가는요, 나오더라도 밀리거든요. 장이 안 좋을 땐. 근데 신고가가 나오는 것들이 하나둘 생길 겁니다. 네. 그러면 신고가의 시작은 뭐냐면은 새로운 추세입니다. 그게. 그래서 투자자가, 저는 이제 시장에 따라서 종목 셀렉션을 다르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신고가를 좀 봐줘도 될 것 같아요. 신고가 종목들. 네, 보셔도 거기서 예, 신고가 종목을 보통 매매할 때는 네. 추세 추종 매매가 그렇죠. 가능한 시점, 네. 즉 강세장일 때 맞습니다. 잘 먹히는 전략이라고들 얘기하던데.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물론 갑자기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강세장으로 바뀌지 않으면 제가 혼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돌을 맞은 거. 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피할 수는 있는데 그 조금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좀 저는 개인적인 기조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신고가 한번 나게 되면은 저도 찾게 된다니까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저의 눈, 다른 투자자의 눈이 계속 쏠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몇 차례 포착이 최근에 됐어요. 네. 그러니까는 조금은 그게 답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좀 새로운 추세가 된 거를 이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정찰병을 좀 보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살 거면 50에서 100 정도만 조금 네. 신고가 날 때 좀 툭 던져 놓으시면은 그 다음에 빠지더라도 매매하시는 게 좀 쉬워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이제는 쳐다봐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네. 공부해야 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섹터를 볼 때 저는 조금은 우리가 반도체는요, 저희가 우리 가족분들이 스터디가 많이 돼 있어요.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얘기를 오늘은 좀 드리고 싶은데 은행주 세론을 얘기하실 때
2월 말에 은행주가 배당락이 들어오는 시기가 오니까는 배당락 때문에 또 주가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오니까는 그때 빠질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 셀1의 논리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물론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런데 최근 자료를 좀 보니까는 신한지주 입장에서 2월 23일이거든요. 그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2월 28일입니다. 그리고 KB, 우리, BNK, BNK까지가 2월 29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가족분들도 은행주를 살 때 제가 저번 시간에는 은행주에서 PBR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 은행주가 가지고 있는 배당락의 시기. 그러면 그때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주식 배당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기관 투자가 외국인 투자가는 들고 팔지 혹은 그 전날 팔지 이걸 한번 보시자는 거죠. 종목별로 다를 겁니다. 그들은 아마 종목별로 다른 전략을 취할 거예요. 그런데 기배당을 하는 아직까지 분기배당을 하지 않는 기배당을 하는 기업은행은 아직까지 공시 안 했습니다. 그러면 29일 날 한다고 하거든요. 29일 날 배당을 하길 공시를 한다고 하면 대표님 29일은 아니고 3월에 언제쯤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런 쪽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은행 같은 경우도 발표 안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결상 배당 기준을 가지고 포함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말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이 기업은행, 그 다음에 DGB 금융지주, 그리고 JB 전북은행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기업은행과 지방은행들이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물론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의미는 배당 락에서 빠지는 것도 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런 시기에 12월에 하시지 못했었던 그 종목의 변화를 살펴보는 게 이게 공부거든요, 대표님. 이 공부를 하시는 게 일단 은행주를 볼 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저 PBR주와 관련해서 네. 그 지주사와 관련해서는 좀 클리어한데 네. 이 석유화학주 네. 이쪽 부분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중국이 뭔가 다시 좀 살아난다라는 기대감 네. 이것이 나왔는데 오히려 석유화학주는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최근에 좀 석유화학주가 하루 딱 솟았고요. 나머지는 밀렸는데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은행, 보험, 증권 이런 섹터는요. 업황의 피크아웃을 얘기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ROE가 너무 잘 나와요. 그런데 화학주는요. ROE가 마이너스잖아요. 금호석유 빼놓고 다 적자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는 그 조금도 뭔가 그냥 PBR 청산가치 대비해서 싼 거죠. 화학주는. 그러면 선택을 할 때 상대적으로 둘 다 좋은 금융주라든지 자동차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거고요. 그런데 한 번씩 툭툭 뛸 때의 논리는 뭐냐면 중국에서 부양책이라든지 혹은 최근에 뛰었을 때의 논리는 금호석유가 갑작스럽게 뛰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같이 이쪽도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논리가 형성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철강주도 아직 안 떴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길목 지키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아직은 그쪽이 지금 업황의 변화가 안 쓰니까 바로 왜 내 거는 이렇게 기아차처럼 신고가 안 써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조금은 좀 긴 안목에서 내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게 쉬운 거 같지가 않아요. 내 차례를 기다린다라는 게 다들 막 그 포모 현상. 맞아요. 네. 막 난리. 어제 같은 경우는 무슨 그 초전도체가 되겠지만 또 뭐 많이 있죠.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렇죠. 막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주식이 막 올라가면 내 거는 계속 마이너스나 아니면 비리비리 거리고 있으면은 와, 이거 팔아서 그쪽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 네. 그건 일부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정말로 힘들면은 이게 가장 문제는 대표님 다 팔고 옮기는 게 그거거든. 그런데 1,000만 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한 50에서 100만 5%에서 10% 정도만 한번 옮겨 보시면은 그 다음 결과에 대한 후회를 분명히 우리 가족분들에게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은 해보는 건 나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는 괜찮다 생각을 하는데 여태까지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 항상 그럴 때 옮겼지 않습니까? 최근에 롯데는 보세요, 대표님. 그렇게 빵 오르는 것이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이거죠. 최근에 포모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가는 주식 중에서 하나가 제약바이오 쪽에서 HLB 그룹주입니다. HLB 그룹주도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뭐 HLB 주주들 저도 좀 알고요. 고객들 저희 고객 중에 HLB 주주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예전에 셀트리온 주주분들처럼. 그런데 굉장히 회사에 대한 믿음이 공고하십니다. 공고하시고요. 그 HLB의 그 최근 그 공시 보시면은 그 모 투자증권 증권사 무슨 점포에서 IR을 한다. 웬만하면은 그 IR을 지점 단위로 하는 거. 제가 부천지점, 유한타증권 부천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천지점 할 때 공시를 안 내거든요. 근데 공시를 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두 축이 적극적이에요. 회사도 IR에 적극적이고 주주도 적극적이에요. 근데 그 이벤트는 5월 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투자자분은 HLB 과거에 좀 제약바이오 나 무섭고 그랬는데 안 사게 되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 그리고 또 비슷한 현상이 최전해 관련주들. 이런 식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현상은요, HL 말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그 섹터를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거죠. 여태까지 우리가 저퍼주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성장성 대비해서 정말 싼 주식들, 그런 주식들이 회사에서 IR을 안 하고 적극적으로 펼치지 않아서 주가가 안 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것보단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최근 시장이 정말로 많이 바뀌었어요, 대표님. 많이 바뀐 게 주주 친화주의를 취하면서 주주들도 공고한 회사들의 주가가 더 강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밸류업 정책과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비슷한 현상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더 지나가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주주를 등한시하는 우량 회사가 주가가 더 빠지는.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왜냐하면 자정작용이 없거든요. 안 사거든요. 그런 식으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말 좋은 회사들은 우리 회사를 알리는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저는 예전에 그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 입단하면서 우리가 그냥 미국 프로야구를 자연스럽게 막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수준의 그 저희가 경기 이게 우리의 그 기준이 돼 버리니까 한국 프로야구도 막 선수들의 기량이 막 발전하고 그럼요. 예. 이게 일본이 먼저 저런 정책으로 저렇게 모습을 보여준 게 저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자꾸 비교 대상이 생겨버려가지고 그러니까는 왜 우리가 일본보다 못해? 맞습니다. 벤치마크가 있으니까 저거 여기까지는 해야 되는 거죠. 여태까지는 정책을 내면은 벤치마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한번 정책 내고 끝나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계속 보면은 세론이다 그러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일본이라는 벤치마크와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의 그래도 굉장히 강력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네. 강력한 의지가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투자자분들이 물론 정치 세계에 따라서 좀 그렇게 하시는 근데 우리 가족분들 주식 얘기할 정신을 빼자고요. 주식에서만 오리엔트 돼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지금 드라이브는 나쁘지 않은 거가 맞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되면은 조금은 회사도 생각이 바뀔 거예요. 아마 26일 날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은요 분명히 기업들 반성문 쓰는 거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일본에서도 한 번 안 됐을 때 중간에 페이퍼스라고 한 거 제가 기사 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내라 할 거 아닙니까? 빠꾸예요, 빠꾸. 지금 빠꾸 넣는 겁니다. 빠꾸 다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나는 게 지주사의 더블 카운팅 이슈라든지 혹은 주주들을 홀대하는 거. 우리가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화났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아직은 조금씩은 보이지만 나아지는 선순환의 구조가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우리 국민들의 자산이 특히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부동산 가지고 더 이상 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워낙 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받습니다. 맞아요. 예. 이 작은 돈들을 계속 불릴 수 있는 이게 결국은 금융자산을 불리는 건 주식이니까. 그럼요. 네, 하여튼 계속해서 완벽한 그 일본을 능가하는 그런 밸류업이 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유한타증권 박현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